HLB가 1% 상승하며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 제약 섹터가 1.16% 상승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최근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심한 편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의 매물을 4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로 받아간 모습입니다. 다만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장기 채권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제약바이오주와 성장주에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강도 높은 매파적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최종금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선단에서 채권금리가 연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증시는 채권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등의 재난이 생기면 가장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채권의 수요가 몰려 채권금리를 하락시키게 되는데 결국은 금리 정책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전쟁 등의 악재가 채권금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하마스나 이스라엘 총리는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아시아 주요 증시 대비 과대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과대낙폭 부분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해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증시는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지수나 주가가 이유 없이 과대낙폭을 보일 때는 과감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넘겼으며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2.4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결국 주가는 2.71%로 크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출향파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VIP 추천 종목과 공개 추천 종목 모두 삼성전자를 편입하였는데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삼성전자의 거시적인 시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올해 초부터 2월 17일 시가의 지지력이 HLB 모든 차트를 통틀어도 가장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해당 구간을 발판 삼아서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100원에 형성된 저항은 그동안 두 번의 윗꼬리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 단기 저항력이 살아있는 31,800원의 저항과 매물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잠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거래량을 체크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봉으로도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의 단기 저항 구간이 중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에스모가 5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HLB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에스모를 통해서 저력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기대감과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생명과학의 차트 모양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가장 강한 단기 상승을 보여주며 1차 저항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1,600원에는 중급 이상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급격한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9,790원의 단기 저항이 있으며 1,600원과 1,1,500원 사이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은 돌파 시도와 조정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HLB제약은 오래전부터 14,110원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역시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는 본전 심리에 의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13,270원과 14,040원 사이에서는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강한 매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저항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3,745원에서 역시나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출향파는 HLB를 장기 투자하고 있지만 일정 물량은 주요 저항 라인에서 단기 대응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는데 HLB 바이오스텝에 투자하면서 3,745원이라는 막강한 저항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대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통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하락하면서 3,500원에 적지 않은 매물을 남겼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거래량에 따른 개별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HLB 글로벌은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9월 12일 시가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강조드렸듯이 저항이 강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HLB글로벌처럼 매물을 소화하거나 단기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저항의 크기와 돌파 시점의 거래량을 비교해가며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HLB그룹주 중에서 차트 모양이 가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룹주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단기적으로 HLB생명과학의 차트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차트 분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 모양이 좋지 않을 때는 호재를 띄우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돌파가 가능할 것이며 특별한 호재가 아니라면 반등시마다 매물출회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HLB 전체 그룹주 차트 분석을 시작하면서 차트 분석이 상당히 정교하다 보니 출량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주식 유튜버들처럼 맞는 말만 짜집게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방송들을 다시 한번 재시청하신다면 출량파 차트 분석의 정교함을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공개 종목 추천과 HLB의 단기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함께 삼성전자와 2차전지를 위시한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는 0.7% 상승하며 지수 대비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채권금리의 동향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역시나 출량파가 변곡의 정점이라고 강조드린 4.75%에서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미증시가 영향을 주고 미증시는 채권금리가 영향을 주는 현재 상황에서 채권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스닥 역시 2차전지를 위시한 전기전자와 함께 10월 들어 가장 핫한 섹터라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몰려있는 금융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는 1.16% 상승했음에도 워낙 다른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섹터 상승률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을 기관이 받아주었으며 코스닥은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섣부르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심이 좋지 않은데 주변국까지 확대되며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1,100억 원 정도의 소소한 매물을 내놓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6천억 이상을 순매수하며 내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업종 차트를 2023년 초까지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LB 주가와 제약 섹터는 연초 대비 소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주가가 섹터나 지수의 주요 변곡 구간을 상회할 때 대상승이 나와준 전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동향을 필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자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변곡점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HLB는 바닥을 찍고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수급은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개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개인은 41만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기관은 10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매도가 급증하고 기관의 수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8.83%이며 9월 1일 31.5%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공매도 비중을 보인 이후로 추세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차잔고는 5,943억 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감소했던 대차잔고가 다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미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제약바이오와 성장주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이며 20일부터 아스코가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되지만 않는다면 HLB 주가는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는 회원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와 바이오주 등 출량파의 최선호주를 VIP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출량파의 최선호주를 함께 하실 분들은 VIP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